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엇갈린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내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더니 지금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 속에서 오늘장에서 좀 약보합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업종별로 이 테마 흐름을 살펴보자면 오늘의 주인공은 로봇인 것 같습니다. 이 SBB테크를 중심으로 오늘장에서 상한가를 갖고 이걸 중심으로 로봇 관련주들 계속해서 그래도 빨간불을 지켜내주고 있는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은 이 로봇 관련주뿐만 아니라 AI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오늘장에서 SK하이닉스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오늘장에서는 눌리고 있죠. 이 지난주 금요일자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 5% 가까이 빠졌는데 그의 영향을 받아서일까요? 오늘장에서 이런 포인트들도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주식 라이브 방송은 주식라방은 말 그대로 주식 라이브 방송입니다. 실시간에 생방송 도중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송 만들어내고 있고요. 오늘장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움직였는지 혹은 어떤 종목이 하락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은 참여를 해주셔야지만 더 많은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만의 핫 코너이죠. 이 종목 간의 라이브 배틀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라이브 배틀을 통해서 오늘장에서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됐던 종목들 혹은 이번 주 최근 증시에서 계속해서 부각받았던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 저희 두 가지의 종목끼리 계속해서 배틀을 통해서 어떤 종목이 현 시점에서 더 들어가도 될지 매수 우위를 보일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가운데서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이 있습니다. 과연 원탑 종목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이 될 것인지 뿐만 아니라 그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까지도 확실한 전략 세워드리고 있는데 이 자세한 전략에 대해서는 방송 끝까지 참여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방송만의 핫 코너이죠. 이 따끈따끈하게 종목 라이브 배틀을 할 건데 이 라이브 배틀 대진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로봇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장에서 로봇 관련주 그 안에서도 이 감속기 관련주, 협동 로봇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시장을 봤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죠. 이 SBB테크 오전장부터 상한가를 먹었습니다. SBB테크와 관련해서 SPG도 최근 흐름을 보자면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였는데 사실 25%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한 20%, 19%까지 조금은 낙폭을 키우고 있는, 조금은 이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 보여지고 있죠. 이 관련해서 이 두 가지 감속주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 우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역시도 로봇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로메카 vs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대장주이죠. 삼성이 여기에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난주에 상한가까지 먹었는데 과연 둘 중에 어떤 종목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지도 한번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AI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솔트룩스 엠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AI 데이가 곧 있으면 다가올 만큼 우리가 AI 종목 둘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HD 현대 인프라코어와 HD 현대 건설기계입니다. 이 두 종목 모두 다 이 인프라 관련주 그리고 건설 관련주이죠.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그리고 네옴시티 이슈로 인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과연 둘 중에는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VT vs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두 종목 준비되어 있는데 둘 다 화장품 관련주인데 이 6호가 돌아온다는 소식 속에서 화장품주들이 부각을 받았다가 오늘장에서는 상승폭을 좀 줄여내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거든요. 과연 둘 중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이 있습니다. 과연 원탑 종목 이 안에서는 어떤 종목이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출신인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시는 분이죠. 바로 오늘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진행해보도록 할 텐데 과연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뽑으신 원탑 종목 어떤 종목이 될지 잠시 후에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4일 주식라방 지금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따끈따끈하게 첫 방송인 만큼 함께 하실 전문가님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네, 일단 첫 스타트가 중요한데 오늘 첫 방에 첫 전문가님으로 출연을 하게 되셨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방송의 첫 번째 제가 네. 첫 개편하고 첫 번째 방송인데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수익을 어떻게든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침부터 종목을 많이 선별해 놨어요. 심지어 김민겸 MC님께 아침에 드렸어요, 종목을. 종목을. 그 사이에 제발 올라가지 마라. 제발 올라가지 말아라. 어떻게 됐나요? 기도를 했는데 오늘 기도가 먹혔나요? 아니 25% 급등했어요. 아, 쉽지 않네요. 아침에 얘기 드렸던 종목이 무려 25%를 급등하는. 네. 아,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네. 그래도 뭐 제가 이 방송이 잘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워낙에 네. 또 종목을 선별하는 그런 능력이 워낙 출중하시다 보니까 얘기하고 나서 다음 날 가면 참 좋았을 텐데. 얘기를 안 하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근데 그 방송 자료는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저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얘기 드렸는데 얘기했던 25% 올라가는 바람에 지금 솔직히 멘붕 상태였어요. 네. 25%까지 가길래 와 이거 어떻게 제가 원래 SPG를 준비했었는데 지금 거의 멘붕 상태였다가 뭐 괜찮습니다. 뭐 사실 뭐 다음에 또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시장이 뭐 오늘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는데 오늘 일단 미국장 휴장이거든요. 그쵸? 휴장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시장의 연속성이 하루 더 갈 가능성이 높다. 약간 그런 생각을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에 계속됐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이 엄청나게 현물에서 많이 사고 코스닥에서 또 매도하고 그러니까 반대를 보이는 모습을 외국인 투자자 많이 보여주는데 지금 오늘 딱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선물에서 근데 네. 외국인 투자자 이렇게 순매수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노라토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서 열심히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좀 이따가 주식 라이브 그 톡방 라이브 할 때 제가 그때 한번 화면 좀 보여드리면서 왜 시장을 이렇게 생각했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사실 오늘장 오늘 미국 장시가 휴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흐름이 연속성 있게 하루 더 갈 분위기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 전문가님이 오늘 방송을 하려고 했던 종목들이 많이들 급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한번 저희가 생생하게 종목 라이브 배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준비되셨나요? 네네네. 네. 라이브 배틀 하니까 기대됩니다. 라이브 배틀 하니까 오늘 처음 하려니까 네. 재밌네요. 이거. 지금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방송 컨셉이 새로워졌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새로워진 만큼 그래서 더 많은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좀 빠르게 장중의 상황에 맞게 좀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좀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종목도 오늘 급등한 종목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한번 어떤 판단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약간 생동감 있게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실시간이라는 거 함께 그다음에 이 방송에서 이제 라이브다. 라이브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라이브 막 채팅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튜브 스트리밍도 지금 사람 들어와가지고 좀 기대 중이라고. 감사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내가 어떤 종목이 궁금한지, 이 종목 오늘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더 갈 수 있을지 뭐 이런 내용을 많이들 보내주셔야지만 저희가 더 많은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들을 수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빠르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주식라방의 메인 코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라이브 배틀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종목은 오늘장에서 사실 히어로는 로봇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로봇 관련주인 이 SPG와 SBB테크 이 두 종목 중에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BB테크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상한가 먹었고요. SPG 같은 경우에는 25%까지 장중에 터치를 했다가 지금 한 19%, 20% 제가 확인했을 때까지는 그 정도로 좀 내려온 모습 보여졌거든요.
둘 중에 어떤 종목이 더 좋을까요?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할 때 컨셉이 뭐였냐면 네. SBB테크가 10몇 프로 급등을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SPG가 꿈틀꿈틀거리고 있을 때가지고 그때 제가 딱 드렸더니 많이 꿈틀꿈틀 됐네요, 오늘. 그때 이제 제가 어떤 컨셉을 얘기 드려요. SBB테크 보지 마라. SPG를 봐야 된다. 라고 여전히 하면서 매수 포인트가 유효한가요? 이제 그때는 그거였죠. 그때는 그거였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그 방송 중에 해야 되는데 그 방송 중에 얘기하기도 전에 SBB테크는 상한가를 찍었고 종목들이 눈치가 없네요. SPG는 25%까지 갔죠. 어. 근데 그래도 저는 SPG가 좀 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SPG가 괜찮을 거라고 저는 이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이게 감속기 관련주. 네, 감속기 관련주죠. 물론 감속기 관련주인데 이거 하나씩 따지고 보면 약간 감속기인데 좀 다릅니다. 약간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감속기 관련주를 보실 때 특별히 크게 다를 게 없다. SBB테크하고. 근데 이 SBB테크하고 SPG하고 다른 점은 딱 하나. 뭐예요? 실적이 되냐 안 되느냐. 사실 이게 실적이 돼야지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아닌가요? 그것도 있는데 SBB테크가 이제 솔직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안 올랐어요. 좀 많이 오른 종목도 아니고 네. 별로 좋은 종목도 아니에요. 근데 많이 왜 좋은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일단 감속기 관련해서는 SPG한테 밀린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많이 안 올랐는데 지금 현재 또 한 번에 뚫고 올라갔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더 낫다. 이렇게 뚫고 올라갈 게 더 낫다. 근데 SPG도 그래 따지면은 뭐 크게 뭐 다르진 않습니다. 다르진 않는데 다만 SPG는 지금 현재 아예 신고가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다. 역사적 신고가를. 그래서 지금 저는 오늘 사실 역사 신고가가 장중에 나왔거든요. SPG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는 둘 다 감속기 관련주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실적이다. 이게 보시면은 SPG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에도 뭔가 내일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SBB테크 같은 경우는 뭐 내일이 없을 것 같나요? 아니면 아니, 내일 꼭 없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잘못하면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내일이 없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SPG는 이거 솔직히 물려도 빠져나올 방법이 있다. 근데 SBB테크 같은 경우는 물려도 빠져나올 그 가능성이 없어 보이나요? 아니면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걸까요? 일단 실적이 뒷받쳐주지가 않기 때문에 네. 당장은. 그래서 저는 일단 실적 관련주를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실적을 좀 보면서 SPG를 접근하자라는 게 좀 더 이제 좋은 생각이고 내가 이게 돈밖에 없다 있는 게 나 있는 거 돈밖에 없다. 그럼 둘 다 사면 돼요. 뭐 둘다 사면 편하게 되는데, 나는 둘다 뭐 사면 많다, 되는데, 자본이 많다. 굳이 뭐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VS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둘 중에 굳이 둘 다 뭐를 못 더 사니까. 해야 될지. 아니 돈 많으면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다 사면 되죠. 그쵸. 돈 많으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저는 차라리 SPG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전문가님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방송 도중에 이 SBB테크 같은 경우 원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한가였는데 지금 좀 밀리는 모습 풀렸어요. 보였거든요. 풀렸는데 오늘 이 종목 말고 SPG 같은 경우에도 혹은 이 다음번 대결이었던 이 뉴로메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조금 이 상승폭을 줄이는 상황이 보여지는데 이유가 뭘까요? 일단 오늘 과도한 급등, 오늘 과도하게 좀 반응한 거죠. 근데 음. 과도한 반응은 좀 맞긴 한 게 뭐냐면 네. 사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좀 너무 로봇 이슈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이거 진짜 이거 로봇 이슈 우하다가 그냥 우르르 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둘씩 로봇 이슈가 지난주부터 야금야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팍 나와서 한 번에 전부 다 상가 빵 가고 다음날 조용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하나씩 나오다 보니까 이게 오늘 약간 절정에 다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로봇 관련해서 이슈 라이브도 또 같이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내용 보시면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들이 현재 어느 상태에 와 있구나. 이러면 어느 상태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역시 같이 좀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 응원하는 튜브님께서 역시 비슷하면 실적을 봐야 되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SBB테크 vs SPG 이 두 종목 가운데 SPG를 꼽아주셨습니다. 역시나 로봇 감속기 관련된 두 종목인데 둘 중에서 실적이 더 높은 거는 SPG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PG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투자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로메카 vs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이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한화 쪽에 뭐 이슈가 있지 않았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가 네. 이미 지분을 갖고 있고, 근데 이 유로메카 같은 경우는 한화에서 뭐 로봇을 만든다 뭐 이런 이슈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도 있는데 유로메카는 네. 아주 중요한 이슈였어요. 뭐요? 많이들이 좋아하는 치킨. 치킨을 자동으로 튀겨준다. 이 대단한 겁니다. 저는 이 치킨 너무 좋아하죠. 네, 치킨을 자동으로 튀겨준다. 근데 이거 가능성 있는 얘기인 게 뭐냐면 네. 치킨을 튀기는 게 사실 그 엄청난 그 요리의 그 장인 정신이 필요하거나 뭐 또 요리에 대해서 그런 건 잘하시니까. 아니니까. 네, 그런 건 아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 또 치킨 튀기신 분들 또 뭐라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로봇으로도 가능하다. 근데 실제로 이 유로메카가 이 치킨 로봇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교촌 치킨이랑 하고 있어요. 치킨 하고 로봇, 있는데, 교촌 치킨. 네, 교촌 치킨이랑 지금 치킨 로봇을 만들고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좀 이슈가 돼서 이게 협동 로봇의 한 형태거든요. 제가 좀 더 자료도 준비해 놨는데, 네. 그래서 유로메카가 사실 상장한 이후로 제가 유로메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딱 이제 생각이 났을 텐데, 이 상장 이후로 이제 유로메카가 특별히 많이 오른 게 없어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 치킨 로봇 확 끌리네요. 이렇게 반응이 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치킨 창업할 때 좋다는 거죠. 아.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네, 근데 로봇 비쌀 것 같아요. 비쌀 것 같아서 일단 그래서 저는 일단 보시면 유로메카가 이제 쭉 안 가고 있다가 오늘 안 가고 있다가 가는 종목들이 SBTech랑 유로메카예요. 근데 그쵸? 이 유로메카, SBTech 근데 전통적으로 잘 올라갔던 종목이 SPG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저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유로메카 오늘 치킨 얘기 한번 나오고 나서 한 3일째 치킨 써 먹으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오늘 19%까지 찍긴 했는데 다시 재차 밀렸죠. 밀리고 있습니다. 밀리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승자 아닌가. 굳이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협동 로봇 둘 다 협동 로봇입니다. 둘 다 협동 로봇인데 하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협동 로봇 2위에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열심히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레인보우 로보틱스, 심지어 여참 삼성전자가 아예 다 인수해 버릴 수도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그다음에 유로메카 같은 경우는 일단 협동 로봇이긴 한데 네. 약간 치킨 하면은 무슨 생각 드냐면 약간 서민의 음식. 아. 약간 레인보우에 비하면 약간 서민 같은 서민이요? 느낌이잖아요. 치킨? 예. 서민의 음식이죠, 약간. 근데 이 유로메카하고 레인보우 이게 서민과 삼성전자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구도가 그래도 삼성전자가 맞지 않나? 근데 전문가님께서는 종목을 보실 때 대장주를 봐야 된다고 그렇지, 생각을 할까요? 대장주죠. 아니면 그러니까 대장주는 레인보우가 확실한 대장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살 거면 대장을 사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유로메카도 협동 로봇이고 그다음에 치킨 로봇으로 최근에 센세이션하게 뭐 인기를 걸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참고로 여러분 지금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위가 없어요. 위에 매물이라는 게 없어요. 매물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 쌓인 거 매물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할 거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자. 저는 이게 이제 어디까지 유효하냐면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기 전까지. 뭐 9월 한 네. 10며칠 날 상장하지 네, 않나요? 그래서 이제 9월, 10월 이제 상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기 전까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자. 그럼 그러니까 그 이런 거죠. 이후에는 우리가 조금 재료 소멸 때문에 보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이게 얘기인가요? 두산 아니면- 로보틱스 상장을 하면요 무슨 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각 펀드들이 로봇을 어느 정도 좀 로봇 관련주들을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원래는 대장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니까 가장 비중이 많았을 거예요. 네.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 이게 협동 로봇 우리나라 1위고 글로벌 5위인데 그러면 덩치가 제일 큰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식을 팔아가지고 두산 로보틱스 사야 되는 옮겨갈 수 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 감안하면은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전까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자.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본부장님과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 분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섹터의 대장주로 불리는 종목이니까 역시 레인보우죠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 유로메카 vs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더 매수 우위를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따라갈 거면 대장을 따라가야 된다. 둘 다 협동 로봇 관련주인데 유로메카 같은 경우 최근에 치킨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연일 몇 거래일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종목보다는 돋보이긴 하나 여전히 대장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한번 세 번째 종목 대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솔트룩스 vs 엠로인데 제가 알기로는 엠로 전문가님께서 좀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으로 알고 있어요. 둘 다 네. AI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데 이제 곧 있으면 또 AI 데이잖아요. 네, 솔트룩스의 AI 데이입니다. 네. 일단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가 한번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솔트룩스의
AI 데이가 이제 남아있는데 솔트룩스도 뭐 이제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GPT 만들었다. 시연해 보여주겠다. 약간 이런 건데. 근데 네이버도 사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좀 관심을 보였었는데 좀 느리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느리고 약간 좀 직관적이지가 않다. 어. 대신 거짓말은 잘 안 하는데 제가 써봤는데 그 구글의 바드는요 숨만 쉬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없는 정보도 막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나타내는데 네이버는 솔직하다. 솔직하고 일단 데이터들이 아주 최신 거라 상당히 좀 그래도 신뢰도가 높다. 약간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솔트룩스는 과연 이게 솔트룩스가 엄청나게 큰 회사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GPT를 만든다 그럼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보다 더 좋을 건가 막 이런 거에 대한 별의별 약간 좀 궁금함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그래서 이제 솔트룩스가 오늘 사실 AI 데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솔트룩스가 오늘 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솔트룩스하고 저는 엠노는 현재 지금 우리 그 노라트 오프 채팅방 그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보유 종목인데 보유 종목인데 어제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하고 오늘 다시 반등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팔도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서 당연히 엠노가 좀 나았다. 뭐 너무 안으로 굽은 거 아니에요?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어떤 솔트룩스는 일단 둘 다 결국은 삼성전자 맞아요. 삼성전자 AI. 그 있으니까. 삼성전자 AI. 그러니까 솔트룩스 삼성전자하고 MOU 한 상태고 그다음에 엠노도 삼성전자하고 현재 공급망 관리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둘 다 삼성전자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데 삼성전자, 삼성 SDS하고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데 저는 그렇게 따져도 엠노가 좀 더 낫다는 이유는 역시나 실적이다. 보시면은 엠노는 왠지 쉽게 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 종목이죠. 지금 다 빨간색 적자가 거의 없잖아요. 다 플러스입니다. 근데 솔트룩스는 이제 GPT 개발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걸 쏟아붓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실적이 좋을 리가 없죠. 좋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믿을 건 실적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보는 게 맞다.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제 너튜브나 이런 데서 실시간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엠노를 좀 그리고 엠노가 솔트룩스에 비해서 지금 더 올랐어요. 오히려 따지면은 엠노 지난주 금요일날 조정받아가지고 저는 상당히 좋은 매수 타임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조정을 받은 게 더 좋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 가격 들어갈 때 좀 부담이 없고 근데 솔트룩스는 이제 올라왔는데 우리 그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 했을 때 느꼈던 게 있잖아요. 네. 저거 결과 나오면 급 나가는 거. 네이버 결과 나오고 급 나겠잖아요. 그 하이퍼클로버 X 공개하고 그 다음날 급 나겠는데 솔트룩스도 결국은 나중에 그러다 급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거보다는 차라리 엠노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어떤 분께서 이제 우리 참여해주시는 분 중에서 한 분께서 솔트룩스가 후발주자로 성공하려면 차별성이 있어야 할 텐데 아무래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 공감을 하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차별성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이버 하이클로버 X는 네이버랑 그나마 뭐 차별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나마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는 한국어 버전이라는 거. 그다음에 기업용이 조금 더 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거. 약간 가격 경쟁력이라고 있었거든요. 솔트룩스는 이제 가격 조건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네이버보다 싸게 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규모 경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솔트룩스도 좀 정말 새로운 걸 보여줘야 돼요. 거의 센세이션한 거. 근데 그게 딱히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럼 새로운 걸 보여주지 않는 한에 이거는 더 뭐 엠노보다는 갈 가능성이 좀 더 그쵸? 구제하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이버 하이클로버 X나 구글의 바드 정도를 쓰겠죠. 근데 솔트룩스의 GPT를 굳이 쓸 가능성은 뭔가 정말 센세이션한 게 나오지 않는 한 쓰지 않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우리 전문가님께서 솔트룩스 vs 엠노 둘 다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AI 종목인데 전문가님께서는 엠노를 조금 더 매수 우위에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우리가 실적을 봐야 됩니다. 엠노 같은 경우에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지금 AI 데이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좀 상승세를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네이버 하이클로버 X 그거 있잖아요.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좀 기대감이 있었지만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히려 오늘 뭐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좀 눌렸던 엠노를 더 유심히 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시청자분들의 참여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주식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 지금
양방향성으로 나누고 있는데 나도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은 참여하셔서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양방향성으로 계속된 투자 아이디어와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종목 대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종목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님이 좋아하시는 종목 같아요. HD 현대인프라코어 vs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사우디에 공급을 하겠다 이런 이슈도 있죠. 네.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저 그래도 HD 현대인프라코어다. 왜요? 일단 HD 현대건설기계랑 HD 현대인프라코어를 제가 올해 약 2번씩 공략을 해서 두 번 다 수익을 참 재밌게 잘 냈던 그런 종목인데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웬 건설기계냐? 그러니까요. 수익 냈다고 자랑하러 온 건가? 자랑한 것보다는 일단 오늘 사실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재건 있었고요. 이슈도 있었고 지난주에 이제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증액해주고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 이슈는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서 네옴시티에서 이제 네옴시티가 이제 진행하는 그 사우디 국부펀드가 그렇죠. 국부펀드 수장이 방문을 한다. 국부펀드 수장이 이제 우리나라 방한을 한다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중국이 확실히 경기부양책으로 돌아섰다고 좀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인프라 투자가 지금도 많은데 여기서 이제 중국이 망하기 싫으면은 인프라 투자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인프라 투자 더 해야 되면 그럼 누가 수혜를 받느냐? 저는 그러면 현대인프라코어지 않나?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중국 굴삭기 전체 1위거든요. 그리고 현대건설기에는 인도에서 1위예요. 인도에서 1위고 현대인프라코어는 중국에서 1위고 이게 근데 같은 회사예요. HD 그룹이에요, 다. 같은. 저 앞에 HD가 둘 다 붙고 원래 있으니까. 두산 인프라코어였는데 두산이 팔았어요, HD에. 두산이 팔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중국향이었던 현대인프라코어가 훨씬 더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근데 오늘은 사실 HD 현대건설기가 4% 오르고 있고 인프라코어는 2%밖에 안 오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타이밍인데 둘 다 괜찮은데 굳이 하나 선택하자면 저는 이제 인프라코어다. 인프라코어가 실적도 조금 더 괜찮고 지금 이제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실적도 조금 더 괜찮고 최근에 이제 그 캐터필러 같은 경우가 좋은 실적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가가 한번 안 갔거든요. 안 갔는데 지금 좋은 조정을 보여줘서 정확히 한 HD 현대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고 HD 현대건설기에도 121선 조정을 다 잘 받았는데 저는 돌아 나와서 움직이는 거는 충분히 현대인프라코어가 더 강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참여해주시는 분들께서 이쪽은 비등비등한가 보네요. 오호 건설 쪽은 잘 몰랐는데 현대인프라코어 관심 종목에 추가해놔야겠네요.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는 비등비등한데 그래도 HD 현대인프라코어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보시면은 이게 실적으로도 그래요. 실적으로 보면은 물론 현대건설기가 1조 4천억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정도인데 지금 당기순이익 2천억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시가총액은 좀 더 커요. 2조 원입니다. 2조 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당기순이익이 3,500억. 그러니까 약 현대건설기계하고 주가 차이는 그러니까 시가총액 차이는 현대인프라코어가 약 한 조금 더 한 30% 정도 더 크거든요. 근데 실적은 60% 정도 높다. 그러면 비슷한데 실적이 더 높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또 비교를 해보면 현대인프라코어가 실적이 좀 더 좋고 그래 따지면은 PER이 더 낮다. 그럼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걸 막 따지고 봐도 중국향이라는 것도 또 따지고 여러분 우리 중국에서 이제 돈 좀 벌어야 돼요. 이제 곧 헤어질 건데 헤어지기 전에 돈 많이 벌어놔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받아야 된다 돈을. 그래서 지금 빨리 중국 돈 빨리 뜯어내야지. 다음엔 중국 돈 못 뜯어내요. 중국 나중에 돈 없어서 망할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돈 없을 거니까 그전에 빨리 일단 돈을 다 받아야 된다. 챙겨야 된다. 그러려면 중국 돈 잘 챙기는 현대인프라코어가 HD. 그래서 조금 더 낫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여기는 둘 다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가장 궁금해할 게 그래서 둘 다 뭐 비등비등하다고 했는데 일단 현대인프라코어, HD 현대인프라코어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 오늘 저희가 방송이 지금 2시 31분인데 3시 반 정도에 마감을 하잖아요. 지금 네. 들어가도 될까요? 이건 지금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좀 오.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둘 다 들어가도 돼요. 근데 네. HD 현대건설 기업 오늘도 4%나 올랐으니까 네. 굳이 뭐 4%나 오른 거 지금 들어갈 필요 없고 HD 현대인프라코어는 한 2% 정도면 좀 이 정도 미스큐지 할 수 있는 딱 이 정도면 뭐 살짝 고개만 든 정도니까. 고기만 든 뭐. 정도니까 뭐 이 정도 충분히 저는 괜찮다.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네 번째 이 종목 대결 HD 현대인프라코어 vs HD 현대건설기계 둘 다 사실 좋다고 했습니다. 비등비등하지만 우리가 중국의 인프라 투자를 기대하고 중국의 이 인프라 투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현대인프라코어를 더 눈여겨봐라라고 했는데 또 저희 방송이 장중이잖아요. 오늘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2%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막판에 우리가 공략을 해도 좋을 만한 그 정도의 종목이라고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전문가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줘야 될 것 같아요. VT vs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일단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장주를 쫓아가야 된다 뭐 얘기를 했으면 아모레퍼시픽일 것 같은데 VT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에요. 둘 중에 네. 뭐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거 확실히 갈립니다. 왜요? 확실히 아모레퍼시픽 하면은 약간 올드한 느낌이고 트민남이시기 VT가 때문에 또 트렌드에 맞는 거. VT가 왜 트렌드에 맞냐? 네. 요즘 트렌드는 뭡니까? 미국에서도 요즘 화장품 관련주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 어떤 거요? 인디 브랜드들의 초강세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막 명품 브랜드들 잘 안 돼요. 인디 브랜드들이 초강세인데 그쵸. 그런 의미에서 인디 브랜드들도 왜냐면 화장품을 워낙 잘 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그 부분 알아야 됩니다. 화장품이 엄청나게 이름값 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비싸다 그래서 근데 좋은 이름값 거 있는 아니에요? 거 많이 쓰시잖아요. 제가 제가 봤는데 이거 아니. 뭐 쓰는지 정확하게 봤는데. 화장품은요 자기한테 맞는 걸 쓰는 거예요. 아, 그게 하필 또 그런 것뿐인 거지. 네, 알겠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거 쓰는 여러분 홈쇼핑에서 막 패키지로 1+10 뭐 이렇게 주는 거 하나 사면 10개 주는 거죠. 네. 그런 걸 하더라도 자기 뭐 얼굴에 맞으면 오. 돼요. 피부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화장품의 출시용 시대다. 그리고 화장품이 솔직한 얘기로 로레알 그 화장품들하고 네. 그냥 뭐 길거리에서 파는 화장품하고 원료 차이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어떤 그냥, 분께서 그냥 브랜드값하고 용기값이에요. 용기값. 용기값이 다르다. 네. 이 고급진 느낌의 네, 패키징 이게 그렇습니다. 다르다. 뭐 이런 그래서 얘기인가요? 그게 좀 다른 거고 저도 솔직히 그 고급진 패키징을 좋아하시나요? 홈쇼핑 이런 데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홈쇼핑 그런 데서 막 하는 거 그 꼬달땡 이런 거 잘 써요. 네. 꼬달땡 근데 그 가격은 좀 나가죠. 근데 여튼간에 여러 인디 브랜드들이 요즘 초강세이기 때문에 인디 브랜드의 대표 주자인 VT 이게 이제 원래 사실 화장품 아모레퍼시픽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저 VT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가지고 나왔냐면 왜 VT가 승자라고 보고 있냐면 이게 탈중국향의 의료기기 이 일본에서 잘 팔리고 있죠. 그리고 이거 제가 써봤는데 이게 거의 무슨 의료 시술 받는 느낌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에센스를 바르는데 네. 에센스인데 이게 빠르게 스며드나요? 침 놓으면서 받는 에센스. 침 놓으면서. 근데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이게 마치 고급진 시술을 내가 하면서 가성비로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그러니까 에센스 중에 좀 가격이 좀 나갑니다. 근데 네. 이게 침 놓으면서 하는 거라서 이게 그거 따지면은 써보셨나요? 써봤죠. 지금 집에 있어요. 또. 어. 집에 있는데 이거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만족감이 상당하다. 이게 왜 만족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일단 성능도 상당히 좋지만 자 그다음 VT 같은 경우 제가 또 오늘 왜 또 얘기 드리자면 제가 이 종목을 제가 13,000원에 던져버렸어요. 그게 뭐 수익실을 아쉬움 해버렸어요. 때문에 아쉬움 얘기하시는 때문에 걸까요? 예, 근데 이미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살 거다 내려오면 다시 이게 살려고 한다. 13,000원대까지 내려오면 살 거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사실 지금 당장 사고 싶은데 네. 오늘 또 윗꼬리가 더 무서운 거예요. 또. 오늘 그러니까 당장 사고는 싶은데 네. 저 오늘 아침에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얘기한 게 있어요. VT 추격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구차하게 추격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 인정하겠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너무 수익실을 일찍 해서 죄송합니다. 네. 구차하게 추격하지 않겠습니다. 추격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오늘 5% 급등했는데 추격했으면 다시 제자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자리 내려오면 좀 기다려보죠.
기다려보면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다시 매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반면에 VT는 보시면 신고가잖아요. 네. 근데 아모레퍼시픽 보시면 이거 사면 이거 아모레퍼시픽 가지고 화장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이 좀 많이 이렇게 드신 거하고 상관없이 주식 투자는 그 머리가 늙은 거예요. 이거 트렌드에 네. 맞춰야 된다 그쵸. 뭐 이런 얘기인가요? 주식 투자 그러니까 그 본인의 연령하고 상관없어요. 네, 근데 내가 아직도 화장품 하면 아모레퍼시픽 먼저 생각난다. 그럼 지금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 지금 빨리 톡방 들어오셔서 지금 트렌드가 뭔지 확인해 보시죠. 제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화장품마다 이렇게 제가 다 써보면서 리뷰도 해주실 건가요? 리벤트도 해드릴게요. 제가 화장품 좀 배송도 해드리고 한번 써보시라고. 저도 받을 네. 수 있나요? 그거 굳이 톡방에 들어와서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튼간에 저까지도 참여하라고 이렇게. 네.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보시면 주가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못 가요. 근데 최근에 기관 순매수는 되게 독보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닌데 중국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닌데 요즘 백화점 가면 설화수 지금 밖에서 할인해서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할인해서 팔지 않았던 화장품인데 얼마나 안 팔리면. 그리고 이제 VT는 신고가인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VT랑 그러면 사는 게 거의 이제 이슈가 비슷하지 않나요? 근데 VT가 갖고 있는 이슈가 하나 더 있죠. 이 VT가 갖고 있는 회사 중에 그 이제 큐브엔터라고. 예. 지금 어떤 분께서 지금 들어가긴 늦을까요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다려야죠. 원래 추격하려고 그랬는데 네. 또 오늘 밀리니까 또 사기가 쉽네요. 또 이거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무조건 VT 같은 경우는 자회사 큐브엔터. 이 큐브엔터의 매각을 아마 노리고 있지 않을까. 지금 중국에서 지금 큰 거 두 장 들고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예, 이게 한 장이 1억 달러인데 큰 거 두 장으로 자세한 얘기시네요. 2장으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모 증권사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협의하고 있다고. 그래서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뭐 공개된 내용이니까 네. 공개되진 않았어요. 그 블라인드 처리해서 내용이 나왔는데 네. 그 누가 봐도 큐브엔터예요. 왜냐하면 2억 달러 살 수 있는 우리나라 엔터사가 어디가 있어요? 네. 큐브엔터 말고 없어요. 그렇죠. 네. 아니 지금 와서 뭐 솔직히 FAC 엔터 이런 거 사겠어요. 뭐 그래서 이렇게 여러 중국 가지를 자본에 종합해 봤을 때 중국 자본이 그 지금 큐브엔터의 여자아이들 그 우기 때문에 우기 하나만 사도 되는 거야 그냥. 그렇죠. 예, 그만 사도 그 충분히 다 뽑을 수 있는데. 너무 진심이세요, 네. 본부장님. 그래서 저는 이제 참고로 제가 이 방송 비슷한 컨셉 중에 드라마 중에 셀러브리티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 보면 우기가 나와요. 네. 우기가 나오는데 여튼간에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VT가 그거만 팔아도 야 그거 팔면 이제 주가 폭등이다. 그 마지막 불꽃이 하나 있어요. 어떤? 그 마지막 그 자회사 큐브엔터를 매각하는 그 마지막 불꽃. 그 마지막 불꽃이 나중에 뉴스가 나오면 네. 그때 한번 쭉 뽑아줄 것이다. 오. 그래서 그거 한번 보고 있으니까 그거까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종목 대결 VT vs 아모레퍼시픽 중에서는 전문가님께서 VT를 뽑아주셨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대장이긴 한데 조금 오래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트렌드에 민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디 브랜드, 탈중국향, 의료기기, 뭐 피부, 미용, 화장품 이 모든 키워드들을 다 종합했을 때는 우리가 VT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종목 라이브 대결을 진행해봤는데 이 가운데서 전문가님이 원탑 종목 한 종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사실 중요한 건 로봇이죠. 로봇을 이렇게 빨리 해야 돼서 제가 뭐 제 소개는 뭐 워낙 한 1000번 보셨을 거니까 네, 네, 넘어가고요. 일단 로봇 오늘 로봇 기가 막힙니다. 근데 최근 로봇이 그러니까 저 뉴스 프로를 여러분들이 팔로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떤 뉴스들이 쭉 나오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최근에 로봇 강세 이유가 있는데 국내 로봇주가요. 전주 대비해서 평균 12% 상승했어요. 오늘 빼고 심지어 오늘 빼고 오늘 제외 오늘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겠죠. 근데 이제 요 중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일단 두산 로보틱스 상장인데 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과 그 다음에 ARN 기업을 인수한다는 이슈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 로봇 먼저 스타트를 간 겁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이렇게 스타트를 요걸로 고개를 쫙 들었어요. 그 다음에 삼성 웰스토리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리 로봇 개발. 제가 봤을 때 우리 주부분들, 그 다음에 집에서 혹시 살림하는 남편분들, 점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곧 조리 로봇도 나오고요, 치킨 튀기는 로봇도 나오고, 정말 요리하는데 귀찮아하시는 분들. 저 참고로 이런 로봇들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요리하면서 요리를 좀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조리 로봇을 개발하는 MOU를 체결했다. 요것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정확하게 로봇 혼자 다 하진 않아요, 절대로. 로봇과 기계가 같이 하는, 로봇과 사람이 같이 하는 협동 로봇. 이게 협동 로봇의 결국 한 형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치킨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치킨이 튀기기만 하고 뭐 나중에 검사도 해보고 잘 튀겼는지 보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것도 협동 로봇의 컨셉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킨 로봇의 뉴로메카까지도 지금 교촌 치킨과 로봇 기술 개발 MOU를 이미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오늘 나온 게 이건데 대동. 원래 이게 대동 뭐 농슬라라고 다시금 불리고 있죠. 농기계 만드는 회사가 네. 이제 농기계가 아니라 로봇을 만든대요. 근데 이렇게 그냥 제가 보기에는 로봇이라는 그 테마로 살짝 이슈가 있어서 엮이기만 하면 다 급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추가로 좀 보셔야 되는 게 네, 어떤 부분인가요? 미국의 디어나 이런 회사들, 디어 농기계 회사 중에 네. 디어 전 세계 가장 큰 농기계 회사인데 이 디어는 이제 로봇과 자율주행 농기계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포스코하고 이거 허용하는 거 나쁘지 않다. 왜냐면 포스코가 최근에 뭐가 문제냐면 포스코랑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이 회사들이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갖고 있어요. 조선이나 포스코나 철강이나 아니 뭐 이제 기계 설비, 시멘트, 건설 막 이런 데는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 위험한 작업 환경에 로봇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조금 더 중요시하자. 이게 중요시하자는 건지 사람 일자리가 날아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튼간에 포스코와 특수한 환경 임무 로봇 개발 MOU를 체결하면서 대동이 오늘 또 급등을 하면서 대동이 로봇 관련주도 엮였어요. 지금 그런 상태고 최근 정책도 좀 지원하고 있는데 제4차 지능형 로봇 개발 기본계획하고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법안으로도 지금 현재 받쳐주고 있다. 지금 보시면은 글로벌 로봇들의 로봇 관련주들의 차트입니다. 차트인데 보시면 미국이 워낙에 잘 갔어요. 미국이 이렇게 잘 갖고 있었고 미국이 최근에 조정받다가 미국 돌아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한국이 급등하다가 2023년 들어서 한국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초급등을 하면서 그때 한번 전체적으로 전 세계 평균보다도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그때 다시 다운을 해서 지금 현재 조정받고 있다가 지금 미국이 로봇 관련주 돌아서니까 턴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로봇 하면 사실 일본이 자기들이 뭐 최고라고 항상 얘기하고 다니 최고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일본은 국제 평균 정도의 주가 차트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최근에 일본 로봇 관련주도 더 안 좋아요.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은 인구수가 많아서 로봇보다는 그냥 사람을 알아서 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차트는 안 좋다. 그러면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미국계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우리나라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게 보시죠, 이거. 이게 바로 이 유로메카의 그 치킨 로봇. 이게 그건가요? 교촌 치킨. 예, 교촌 치킨 유로메카에 써있잖아요. 이걸로 막 튀기는 막 치킨 튀기고 막. 이거는 이제 레인보우 오늘 로보틱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살짝살짝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저희가 10종목 간에 대결을 했는데
로봇 얘기를 해주셨고 뭐 치킨 보여주셨으니까 원탑 종목 아까 뉴로메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레이저. 이런 거 아니죠. 근데 요거를 다 아우르는 종목이다. 아우르는 종목이다. 보시면 여기 사족보행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입니다.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이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인데 여기 보시면 관절들이 있어요. 여기 관절들. 여기 이렇게 관절. 이 관절 누가 만드냐? 감속기거든요. 이게. 감속기. 이 감속기가 바로 SPG다. 그럼 큰 틀에서 감속기를 봐야 된다, SPG를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네. 오전까지만 해도 씁쓸해 SPG 였어요. 보이시네요. 근데 자료 다 준비했는데 네. 25% 올랐는데 다시 또 밀렸어요 지금 좀. 다시 SPG로 가겠습니다. 원탑 종목. SPG를 공략을 할 건데 물론 지금 당장 공략은 하기 힘들고 네. 이건 좀 시간을 두고 좀 좋은 타이밍이 나오면 좀 제가 공략을 해보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아까 종목 대진을 했죠. 이 10가지 종목 중에서 원탑 종목, 딱 한 가지의 종목 전문가님께서는 SPG라고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뭐 협동 로봇 이런 걸 다 필요한데 거기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감속기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치킨 이슈 때문에도 그렇고 뭐 나머지 이슈 때문에도 그렇고 SPG를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들어가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전략도 모두 다 받아보셔야지만 확실한 수익 얻을 수 있는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이렇게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URL 링크 하나 뜰 건데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노란 톡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 SPG에 대한 투자 전략도 모두 다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첫 방송인데 정말 빠르게 순식간에 끝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 제가 이 종목 로봇 관련 두 종목이 하나 더 있어요. 두 개 더 있나요? 이건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죠. 삼성전자의 모든 로봇 수혜 부품을 다 만드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 종목이 제가 이제 오늘 뭐 첫방이라 서비스로 드리는 건가요? 노란톡방에서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의료용 로봇 하나 또 있어요. 이 두 개가 있는데 마침 이 종목들이 안 올랐어요. 안 오르면 영원히 안 오른 거 아닐까요? 저는 이 종목들 다시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확인하시려면 노란톡방 일단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PG에 대한 전략 그리고 나머지 안 오른 두 개에 대한 전략은 오직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지만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